Let's get it. get it. 자, 명제의 증명. 자, 명제의 증명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진짜 증명. 명제의 증명이란 말은 명제를 실제로 증명하는 건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 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보자 라는 거야. 당연한 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에서. 그 명제의 증명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실제로 직접 증명하는 방법과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없으면 써요. 자,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직접 증명법은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 말 자체가 정의가 돼요. 실제로 어떠한 명제를 걔가 되는지 실제로 보여지는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실제로 x에다 1 넣으면 만족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직접 증명법이라고 부르고 있냐. 직접 그대로 증명하는 것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접 증명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우 증명법과 기류법이 있습니다. 간접 증명법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명하기 조금 곤란한, 예를 들면 당연한 걸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다시피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인 걸 분명히 배웠죠. 그러면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대우가 증명된다면 당연히 이 본명제도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기류법은, 이제 대우 증명법은 말 그대로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겠지. 근데 기류법은 뭐냐? 결과를 부정해서 부정된 그 결과 자체가 거짓인 게 판단이 되면 부정되기 전 명제가 참이겠죠? 맞아요? 예를 들면, 최영석은 남자이다. 이런 당연한 걸 증명하라 그래요. 나 남자잖아요. 그죠? 여자예요? 아니죠. 남자잖아요. 그죠? 참이죠. 이런 걸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증명하기 위해서 기류법을 쓰자면,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최영석은 여자이다가 되죠? 그럼 최영석은 여자이다가 거짓이잖아요. 자, 결론을 부정했을 때 그 값이 거짓이라면, 결론이 부정된 값이 거짓이라면 원래의 값이 참이라는 소리죠? 그게 기류법입니다. 이해돼요?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부동식이 나오는데, 자, 절대부동식이 나오는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실수조건에 대한 절대부동식이 나옵니다. 실수조건에서 우리는 어떠한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실수에서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저때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x의 값에다 뭘 넣든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저런 걸 이제 절대부동식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제곱식에서는, 실수조건에서 완전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웬만한 절대부동식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절대부동식입니다. 됐습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럼 그 밑에 보면 절대부동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당연하게 실수에서는 성립하는 A가 B보다 크면, 맞아요? 그럼 당연히 넘기면 뭐예요?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자, 부동식의 증명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어떠한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직접 빼보는 거를 통해서 A가 B보다 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A에서 직접 B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A가 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빼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걸 쓰냐? 제곱해서 뺍니다. 두 번째, 제곱해서 빼고요. 세 번째, B를 계산합니다. 대소관계 증명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요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단은 절대부동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니까 요것은 일단은 A가 더 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에서 B를 빼봐서 0보다 크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당연히 어떤 거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2번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다면 어떤 거의 제곱이랑 어떤 거의 제곱이랑 더하면 당연히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큰 거다 같으니까 더하면 당연히 이 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겠지.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또 어떤 것도 많이 쓰이냐? 우리가 절대부동식은 실수 조건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풀 때 미수가 두 개 있는데 식은 하나인 거 뭐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어떤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떤 거의 제곱이 0이라고 놓고 너도 0이고 너도 0이라고 풀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부동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수의 성질이 된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밑에 거에 절대값 기호 들어가거나 제곱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양수 같은 부호일 때, 예를 들면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런 조건에서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해도 B의 제곱이 A 제곱보다 크죠.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죠? 만약에 음수라면 제곱하면 부호 방향이 바뀌겠죠? 맞아요? 양수 조건에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오늘 진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알면 다 증명이 됩니다. 오늘 하는 건 계속 증명 계속 증명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접 증명법은 그냥 직접 증명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보면 되는 거고, 간접 증명법에서 특히나 대우 증명법과 기류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잉. 보면은 대우 증명법입니다. 첫 번째,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짝수이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더해서 홀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여야 되죠? 하나는 짝수여야 되고요. 둘 다 홀수면 홀수 나와서 짝수가 되고요. 둘 다 짝수면 짝수 나와서 짝수가 되죠. 두 개 중에 하나는 홀수, 두 개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짝수죠. 직접 증명해도 되는 거죠, 솔직히.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걸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해달래? 야, 갑시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홀수는 어떻게 나야 되냐? 어떤 수 x가 홀수라면 x는 2k 이런 식으로 두 배의 어떤 수를 이렇게 딱 적어주면 쟤는 무조건 홀수죠, 그죠? k는 자연수일 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플러스 1. 짝수는요. 짝수가 뭐 y라고 할까? y는 뭐 nm이라고 할 걸. 여기도 2k라고 봅시다, 그냥. 자, 짝수는 2k라고 놓으면 얘가 짝수네요, 그죠? 홀수는 2k에서 플러스 1하면 홀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k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 너는 홀수, 너는 짝수겠지? k가 자연수라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너 일단 대우부터 써보자, 얘들아. 대우가 뭐야? 뒤집어서 둘 다 부정하면 되죠? 너 넘겨서 그러면 m 곱하기 n은 뭐예요? 홀수라면 너의 부정은 뭐예요?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짝수이다. 얘가 대우잖아요. 그죠? 자, 대우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증명을 하면 돼요. 자, 홀수라고. 자, m 곱하기 n. 맞아? 너가 홀수래요. 맞아? 너가 홀수라면 어떤 거? 2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래,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거는 두 수가 다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m이라고 하는 녀석을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고 n이라고 하는 녀석을 2베타 플러스 1이라고 놨을 때 실제로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요? 4알파 베타 플러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는 2로 묶어지고 플러스 1인 거니까 이 수가 이런 모양인 홀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잘 봐야 돼.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뭐야? 치매 예방하는 거야? 아무튼 봐봐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m이라는 수를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고 n이라고 하는 수를 2베타 플러스 1이라고 놨으면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뭐가 되냐면 m은 너였으니까 이 친구 제곱하면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 제곱하면 4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너 제곱하고 너 제곱한 거예요. 그죠? 걔를 더하면 그러면 너는 얘네 둘 또는 너네 둘 더하면 얘네 둘 더하면 몇이에요? 2죠. 그럼 2로 묶여요. 뭐요? 2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뭐야?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2로 다 묶이잖아요. 그죠? 2로 다 묶였으니까 이 수가 뭐란 소리야? 결국에 짝수란 소리죠. 이게 2로 묶였으니까 짝수죠.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어떤 거야? 참인 거죠. 따라서 대우가 참이니까 본명제도 참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 해봐요. 다 너희들 이거 책에다 뭐 공책에다 적어가면서 공부해보면 되지. 진짜 여기 빈칸 채우기 쉽게 됐어요. 한숨만 나와? 2번 기류법. 자, 명제가 참이면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하래요. 루트 2는 무리수죠? 근데 이걸 증명하래.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래. 그냥 무리수 당연한 걸 증명하래. 그지? 그래서 기류법을 쓰는 겁니다. 기류법은 뭐예요? 결과를 부정해서 그 결과와 다시 거짓인 게 판단되면 본명제가 참인 거죠? 그럼 너를 부정해 봅시다. 결과를 부정해봐요. 그럼 뭐예요? 루트 2는 유리수다. 그죠?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수를 어떤 P분의 Q라고 쓸 수 있겠죠? 유리수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단 P와 Q는 서로소겠죠? 약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소일 거 아니야? 그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로 너를 제곱해볼까요? 뿅. 양말 제곱합니다. 그러면 2는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죠. 그래서 싹 곱하면 뭐예요? Q 제곱은 2P 제곱이죠? 자, 그러면 Q 제곱이 뭐예요? 2의 배수죠? 맞습니까? Q 제곱이 2의 배수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Q 제곱이 2의 배수면 Q도? 자, Q 제곱이 2의 배수면 Q도 2의 배수겠죠? 맞아요? 자, 그걸 먼저 증명해 볼게. Q의 제곱이 2의 배수면 Q도 2의 배수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도 대우 증명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 너의 대우가 누군데? Q가 2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Q가 2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아닌 거잖아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Q는 홀수라고 쓰면 2n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은 너도 Q의 제곱도 홀수여야 되죠? 너도 홀수여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너 진짜 제곱해볼 거야. 제곱하면 뭐예요? Q의 제곱은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자, 2로 묶이지만 뭐가 남아요? 플러스 1이 남죠? 확실히 Q의 제곱은 홀수가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Q의 제곱이 짝수면 Q도 짝수인 게 증명된 거죠? 자, 그럼 Q의 제곱이 2의 배수, 즉 짝수니까 Q도 뭐예요? 짝수인 거죠? 그럼 내가 Q를 2K라고 놔볼게요. 그럼 실제로 너 제곱하면 뭐예요? 4K 제곱이죠. Q를 제곱하면. 그럼 뭐예요? 2를 약분하면 뭐예요? P 제곱이 2K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P 제곱도 2의 배수잖아요. 그럼 뭐예요? P도 2의 배수죠. 맞아요? 잠깐만. Q도 2의 배수였죠. 둘이 어때요? 둘 다 똑같이 2의 배수죠. 그러면 둘이 서로소예요? 서로소는 뭐예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2의 배수면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2도 있잖아요. 약수가. 따라서 전제 조건이 부합되죠? 둘 다 2의 배수니까.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명제가 참인 거죠. 이렇게. 둘 다 짝수니까 서로소가 이제 모순인 거죠.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소랑 가정이 모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명제가 참인 거다. 됐습니까?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뭐 읽어보고 좀 해야지.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근데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빈칸이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빈칸이 막 PQ는 뭐 서로소, 뭐 Q는 2의 배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빈칸 돼 있다고. 너 뭐 4K 뭐 이렇게. 충분히 너네 빈칸 채울 수 있어. 진짜로. 공부해봐. 어? 진짜야. 나 양심 걸고 그렇게 냈어. 너네가 나중에 문제 보면서 이 선생이 고생했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냈어. 똑같이. 해봐. 줄게. 야, 나도 너네 남아서 그게 다 쓰고 가는 거 싫어. 나도 시험 통과하는 게 좋지. 통과 안 했으면 좋겠냐? 그거 안 시켜준다. 너 통과 못하면 안 시켜줄 거야, 이제 앞으로. 3번. 어때요? 빨리 하고. 3번. 절대부동식 증명입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배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증명하래요. 단 a, b는 서로 실수랍니다. 실제로 얘가 되는지 증명을 하래. 이런 증명은 자 어떻게 한다고 맨 처음에 빼본다고요. 맞아요? 뺀다고요. 자 너에서 이 친구를 뺀다고요. 그러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아요? 걔가 0보다 큰지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2를요 플러스 1 써도 돼요? 그럼 2잖아요. 2를 플러스 1로 나눠 써도 되지? 현성아. 2를 1 나눠서 써도 되잖아. 그러면 너가 누구야? a-1의 제곱. 너가 누구야? b 플러스 1의 제곱. 자,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증명돼서 오케이. 증명된 거죠. 완전 제곱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나쁘지 않지? 세 개 중에 제일 낫지? 됐죠? 이해돼요? 밑에 있는 3-1번도 그렇게 똑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밑에도 그거 열리고 똑같이 하는 거야. 네. 빼봐서. 여기 뺐잖아요. 그죠? 밑에도. 자, 4번.
4번 문제를 이제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요. 산술 기하 평균, 또 밑에 나와 있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 있는데요. 산술 평균은 뭐냐면요. 산술 평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국어 점수 80점 맞고 수학 점수 100점 맞았어. 그럼 평균이 몇이야? 어떻게 알았어? 80이랑 100이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이런 실제로 숫자들의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즉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겠죠. 자, 기하 평균이란 뭐냐? 기하라는 느낌이 뭐예요? 도형이죠, 그죠? 도형이죠. 기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직사각형에서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에요? AB죠. 그럼 넓이가 AB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평균. 즉,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AB라고 갔을 때 한 변이 누구가 돼야 돼요? 루트 AB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하 평균은 루트 AB. 도형의 넓이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넓이가 AB잖아요. 넓이가 AB가 되려면 정사각형에서 루트 AB가 돼야 될 거냐. 얘가 기하 평균. 됐어요? 조화 평균은 뭐냐면요.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조화 평균이란 건 조화 수열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요건 지금은 살짝 몰라도 돼요. 어떤 거냐면, 미리 조금 알려주는 거야. 너네 어차피 나중에 수학 1 가서 배우면 배워요. 그때 뭐냐면, 조화 평균은 역수가, 이런 수 같은 경우는 A랑 B 사이에 요 C라는 값이 어떠한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죠? 너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야지 C죠? 이해돼요? 근데 조화 평균은 똑같이 A,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C가 어떤 C냐면 역수를 했을 때 너네 둘 더해서 2로 나눈 게 넌 거예요. 너는 그냥 이 수가 이런 수인 거죠? 얘 사이에 있는 수인 거죠? 조화는 역수가 얘네 둘 사이에 있는 수인 거예요. 됐어요? 무슨 그게 조화 수열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미리 조금 알려주는 거야. 요거는 문제에서 안 냈어요, 내가. 그냥 알아만 두라고 지금 문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잘 봐요. 얘도 봐봐. 너네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C 찾았죠? 얘 똑같아요. 너네 둘 더하면 몇이에요? C분의 1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뭐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눈 게 C분의 1이라고요. 됐습니까? 실제로 한번 해볼까? 너는 뭔데? 2분의 더하면 뭐야? 통분하면 AB분의 A 플러스 B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써서 너분의 너를 해주면 결국에 C는 누가 돼요? 2AB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이 나온 게 누구라고? C분의 1이라고. 그럼 C는 누구예요? 여기 B. C는 누구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된다. 역수 뒤집어준 거잖아. 얘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입니다. 부동호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고요. 요때의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B에다가 A 넣어봐요. 뭐예요? A죠. B에다가 A 넣어봐요. A죠. B에다가 A 넣어봐요. A예요. 됐습니까? 실제로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이건 굉장히 미친듯이 어메이징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써요. 지금 배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써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방식의 근해 공식 계속 쓰죠? 그것도 3학년 때까지 쓰겠죠. 고3 때까지. 그죠? 얘도 지금 배워놓은 거 3학년 때까지 써요. 수능 때까지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별표 곱하기 무한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자, 이 산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을 내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반원에서 이 지름에 어떠한 점을 찍었을 때 여기를 A라고 놓고 내가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반지름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생기는 이때의 반지름, 반지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R이라고 부르죠. 그죠? 반지름 R이라고 부르죠. 반지름 R은 뭐예요? 너랑 더해서 2로 나눈 애가 반지름 R이 되겠지? 맞아요? 얘가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됐습니까? 맞아요? 자, 기하 평균은, 자, 요거 이렇게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네? 그럼 우리 공식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가 있었죠? 자, 그럼 너의 제곱은 A 곱하기 B니까 이 친구는 루트 AB가 되겠네? 아, 옆에다 쓰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현상이 돼요? 여기가 루트 AB가 되겠네?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무슨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은요, 여기다 또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있죠? 맞아요? 그럼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죠? 자,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죠?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죠? 이거 기억나요? 그럼 잡아. 너의 제곱은, 그럼 AB잖아. AB는 너 곱하기, 얘가 뭔지 모르겠네? X 곱하기 너죠? 2분의 A 플러스 B. 따라서 X는 몇이에요? A 플러스 B분의 2AB. 조합평균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A 플러스 B분의 2AB겠죠? 확실히 산술평균이 제일 길고 기하평균이 그 다음 길고 조합평균이 제일 작죠? 맞아요? 등호는 이때 등호 다 같으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다 같으려면 A와 B의 길이가 서로 같은 요점이 원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원이 중심이 된 순간 너는 올라가면 반지름도 요 높이랑 같아지고요. 맞아요? 이때 반지름에서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도 또 반지름으로 같아지겠죠? 따라서 A와 B가 서로 같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산술, 기하, 조화가 다 등호를 성립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어렵지? 얘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A와 B가 양수일 조건에서만 사용한다. A랑 B가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너희들 여기다 음수 넣어봐요. 성립돼요? 루트 안에? 그렇게 생각해줘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두 수가 양수 조건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알아달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봅시다. 자, 양수 1번 그 4-1번은 내가 지금 증명을 해줬죠? 맞아요? 증명해줬잖아요. 실제로 봐봐요.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2를 곱한 다음에 2 곱한 다음에 그러면 A 플러스 B는 2배의 루트 AB죠.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4AB죠. 넘기면 A-B의 제곱이 돼버려요. 걔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때 등호 성립은 너네 둘이 0이 될 때, 즉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을 하겠죠? 됐어요? 1번은 이렇게 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냥 제곱해서 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곱해서 뺀다. 그지? 이해됐어? 자, 산술기하 평균 쓸 때는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굳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따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됐습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냥 문제 풀 때. 자,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4-2번을 보면 엄청 쉬울걸? 깜짝 놀랄걸? 자, x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25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잘 봐요. 너도 양수죠? 그럼 얘도 양수죠? 양수니까 산술기하평균 써야지. 왜? 뭐 물어보는 거니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너는 뿅뿅뿅 제봐요. 더한 거는 어때요? 2배의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곱하면 뭐가 돼요? 25. 따라서 너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0이다. 쉽잖아. 내용적인 면이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좀, 이 식 자체를 좀, 구조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화는 안 쓰는 네? 조화. 좋아하는 얘는 안 써요, 문제 풀 때.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좀 어려운, 자. 역수가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예요, 역수가. 그냥 써놓기만 해. 25. 둘이 곱하면, 샥, 25. 간단하지? 잘 봐.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게. x가 0보다 큰데 3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라고 하자. x 플러스 1분의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아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나? 내가 시험 문제 낸 거랑 비슷하게 문제를 내야겠다. 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하네? 오케이. 이렇게 하자. 자, 이럴 때. 자, 봐봐. 잘 봐. 너가, 둘 다, 너도 양수고요. 너도 양수죠? 그럼 산술기하평균 써야 되겠네? 하고 머리에 떠올리는 순간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잘 봐. 아까는 분명, x와 x분의 25. 너네 둘이 곱했을 때 이렇게 x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 수 있을까? 두 개를 갈라야 돼. 두 개를 갈라야 될까? 그러니까 또 잘 봐야 돼. 내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보자. 잘 봐.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보자.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느낌 와? x 플러스 1분의 1. 맞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러면 누구랑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야? 너랑 산술기하 쓰면 뭐예요? 2배의 루트 너랑 곱하면 뭐가 돼요? 사부작 없어져. 여기 3이라고 쓰자. 그냥 문제 쉽게 풀게. 3. 그럼 너랑 곱하면 뭐가 돼요? 약분되고 9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이 친구는 몇이에요? 3 곱하면 6 빼기 3 하면 답은 최소값은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돼. 그쵸. 산술기하는 여기까지만 쓰는 거죠. 너는 냅두고 너만 즉 곱해서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너네가 이 문제 냈어요. 이런 문제 똑같이 내서 숫자만 달라고 냈어요. 적어놓고 너네 연습해요. 그다음 이제 코시 슈바르츠 하면 끝납니다.
아, 오케이. 문제가 이거예요. 3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 거기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준 거죠? 네. 적어놨어? 네. 지금 근데 저 등호 옆에는 뭐 없는 거예요? 0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이쪽. 이거? 네, 그 옆에는 아무 숫자. 이 옆에? 아니요. 이 옆에? 네. 너. 이식이잖아, 이식. 지금 이식 갖고 하는 거야, 계속. 아, 20. 너식은 너보다. 그지? 너는 너죠. 그럼 너는 산술기야. 너는 산술기야. 이런 느낌. 됐어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 할 거예요.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해서 곱하면 걔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코시 내가 그럴 거예요. 코시 이 코시 쓰면 되지. 코시 슈바르츠 됐어요? 자, 이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냥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이게 왜 너인 걸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는 게 4-1번의 문제죠? 맞아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너를 전개하면 뭐예요?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죠? 너는 진짜 얘 제곱해볼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2배의 ax b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도 없어지구염. 너를 넘기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배의 ax by 플러스 b제곱 y x제곱 b제곱 x제곱이 되겠죠? 그럼 너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식이 증명된 거예요. 등호는 ay가 bx일 때만 성립하죠? 자, 이걸 좀 이쁘게 써보면 나눠주고 나눠주면 뭐예요? b분의 a가 y분의 x일 때만 성립하죠. 자, 이걸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하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외우면 되냐? 등호는 너 대 너 맞잖아. 너 대 너는 너 대 너 너는 너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등호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봐봐요. 이거 지어도 되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거마가 뭐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일 때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자, 아까 분명히 산술기하 평균은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a, b가 양수고 0보다 크고 어떤 걸 구해달라 그랬대? 최대최소를 구할 때. 맞아요? 0보다 큰 조건에서 최대최소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쓰는지 어떨 때 쓰는지 알아야지 쓰건 말건 할 거냐. 문제에서 양수 조건에서 최대최소 구할 때. 됐습니까? 근데 얘는 잘 봐요. 뭐래요 지금 x랑 y가? 뭐 봐봐. x랑 y가 뭐래요? 뭐일 때? 옆에 나와있잖아. 실수일 때. x랑 y가 둘 다 실수래. 양수 조건이 아니야.
코시 슈바르츠 산술기하 평균은 쓰는 게 아니라고. 맞아? 그러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는 제곱의 합과 1차식이 주어질 때, 자, 이렇게 제곱의 합과 1차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문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코시 슈바르츠가 사용됩니다. 다시, 제곱의 합과 1차식이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코시 슈바르츠를 사용합니다. 됐어요? 됐니? 자, 너부터 먼저 쓸게. 얘를 뿅. 얘 똑같이 쓸 거야. 자, 2x 플러스 y의 제곱이 촉촉촉 누구보다? 얘가 a고 얘가 b고 x, y잖아요. 자, a 제곱 인정? b 제곱 누구예요? 1의 제곱 맞잖아. 보여드네? a, b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똑같은 거지? 어머나 세상에, 너가 5대 얘는 뭔데? 5야. 그게 뭐야? 25야. 네. 그럼 25보다 누가? 2x 플러스 y의 제곱이 작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2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서 문제의 답은 최대값이 5,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내용적인 부분이 확실히 어렵긴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쉽습니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제곱 뭔 a제곱 b제곱 그지? 나빼드? 내용적인 부분은 확실히 어렵잖아. 하지만 내용만 알고 있다면, 요 내용이 실수 조건일 때 최대 최소화면 코시 슈바르츠 써야지만 알고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 이렇게 생긴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끝!